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겨본 적은 없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사연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일 수 있지만 그가 사라진 이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 만나자며 애원했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와의 일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들으면 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작할게요. 사실 저는 그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걱정되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엄마도 저를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날, 그녀는 의외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강한 인상을 주시긴 했지만 오히려 저를 믿고 지지하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려심을 보여주는 분이셨다니 한편으론 감동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영어를 섞어 말씀하셨고 마치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외국에 거주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지만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야. 그래도 난 완벽한 한국인이야. 라며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두 분이 가끔 영어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 사람들과의 삶이 정말 저에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미안해. 엄청 불편해했어. 고쳐보도록 할게요. 예상대로 잠깐 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릴 때 유학을 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사는 기준이 저와 그의 기준과 너무 달랐어요. 그 사람과 그의 어머니는 그저 해외 한국인을 흉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생겼어요. 외국 유튜브 채널에서 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촬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시어머니와 미래의 남편에게 저와 함께 가게에 와서 함께 촬영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다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래의 신랑은 저는 그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에게는 약간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날 미래의 신랑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긴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당황했고 시어머니가 거절하면 뭐라고 하실까 걱정도 됐어요. 물론 괜찮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죠. 걱정 마세요. 엄마가 멋지게 해낼 거예요.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 끊으세요. 엄마가 바로 해낼 거라고 하셨잖아요. 너도 알잖아. 걱정 마세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마이와 나를 멋지게 찍어서 시어머니 가게를 제대로 홍보할게요. 시어머니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신랑도 엄청 오만하게 자기와 시어머니를 믿으라고 했어요. 물론 믿었죠. 하지만 두 엄마가 튜브 촬영을 맡은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말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지. 야, 천천히 말해. 응, 쥐야, 별, 빨리. 이해가 안 가. 세상에, 정말. 엄마, 다들 보고 있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엄마, 진정해. 자기야, 좀 쉬면 안 될까? 엄마가 힘들어. 응. 지은아,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좀 쉬라고 해.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물론 그들이 말하는 속도는 평소 말하는 속도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말하는 속도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말이 너무 빠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런 거. 외국에서 살았다고 자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은 원어민 앞에서는 무력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담당자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영화에서 연기하는 법 알지? 계속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반복하지. 시어머니가 될 사람, 영어 제대로 하고 초보인 민우도 마찬가지야. 진짜 미칠 것 같아. 둘 다 그냥 재밌게 해외 한국인 흉내내는 거 아니야? 너무 창피해 진짜. 하지만 반응이 기대돼. 적당히 웃어. 나도 지금 창피해. 죽겠어. 진짜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니, 해외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여동생이 해외 유학 중이야. 거기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하려고 해. 그때 너 스태프들도 언니 지인들이었어. 한국 음식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엄마가 운영하는 유명한 식당을 취재하러 온 거야. 하지만 장모님과 신랑 후보가 그렇게 한 후로 현장 분위기는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제 자매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튜브 직원과 영상이 공개된 후에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적 망신입니다. 뭐야,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등등 저만 그런 댓글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도 봤을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가 뭐가 문제야. 어쨌든 그런 사소한 얘기는 제 등 뒤에서만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봤습니다. 뭐 알아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댓글 수준은 정말 저 수준입니다. 그때서야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미국에 살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여행을 갔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여행 기간도 꽤나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걸 포함하면 일주일도 안 됐지만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해외 교포처럼 영어를 섞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영어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운 게 재능인 듯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의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에 매우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위, 여러분은 사위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미래의 남편은 항상 사위가 될 것이라고 입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당신의 사위가 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수영과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살거나 시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셨어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울이니까 괜찮습니다. 출퇴근하기 편한 집을 구하세요. 아니, 저는 어차피 영업사무실이라 어디든 상관없고 수영이도 어차피 여기로 출퇴근하거든요. 수영이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혼자 계신 게 걱정될 거고, 저도 걱정될 거예요. 어때요? 정말 바람직하고 멋진 미래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저와 어머니, 해외에 있는 언니는 미래의 남편의 배려와 말과 행동에 그저 고마웠을 뿐이에요. 미래의 남편과 사귀고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미래의 남편은 끝까지 저와 함께 계셨으니까. 미래의 남편은 이미 저와 제 가족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어머니 가게 일을 정말 잘 도와주셨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가게에 와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제가 계산할 때 확인할게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서 계시는 건 정말 심하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좀 쉬세요. 아니, 괜찮아. 민노야,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괜찮아. 그러지 말고 뭐 먹고 가. 나도. 젊음은 무기야. 아직 기운이 많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좀 쉬세요. 네, 사장님, 사위가 너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좀 쉬세요. 당신 일도 아닌데. 그렇게 나서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가족은 이미 그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카운터는 그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게 말해준 사람은 어머니가 가게를 열 때부터 함께 해주신 매니저였어요. 제 예비 신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 문 닫고 나면 혼자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거나 제가 없을 때는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돈 안 받잖아요. 하지만 이 일에서 이 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충격이었죠.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CCTV를 확인했어요. 진짜였어요. 남자친구가 친구들 불러서 자기 것인 양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눈이 피곤해지는 줄도 모르고 CCTV 영상을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봤어요. 예비 신랑이 친구들을 불러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바로 가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수영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묻는 건 더 창피해. 자기야, 주말에 쉬고 싶어도 너랑 시어머니 생각나서 가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우리 가족 일이니까. 애들한테 술 사줬다고 이러면 진짜 화낼 거야. CCTV 봤어. 자신감 좀 가져. 너무 자신감 있으면 할 말 없어. 신랑 후보의 뻔뻔한 태도에 나도 잠깐 멈췄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렸어. 그리고 내 미래와 그의 미래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보려고 했어. 그럼 주말에 나오지 말고 좀 쉬어. 나도 엄마도 네가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네가 화낼 것 같아. 엄마한테 친구들 데리고 식사하러 온 돈 줄게. 그러면 네가 너무 핫해지는 대신 주말에 나오지 않아도 돼. 피곤한데도 나온 줄 몰랐어. 뭘 가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돈 다 계산해서 매니저한테 줄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시어머니도 똑같이 반응할 것 뻔해.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해서 싫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물론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할 줄 알았으니까 그랬지. 어쨌든 네 말 알아. 애들 불러서 먹은 거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너가 이렇게 힘들어서 주말에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내가 할게.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 주말에는 나오지 말고 좀 쉬어.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오늘 이후로는 이 얘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을게.
미래의 남편은 내가 그의 말에 흔들리고 또 이상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을 때 그는 꽤 당황했어. 미래의 남편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몇 번 가게에 왔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고 돌려보냈어. 왜 그렇게까지 했니? 민우야, 부끄러워. 다시는 그러지 마. 적어도 밥은 먹고 가. 너무 못됐어. 그냥 밥 먹고 간다면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네가 밥 먹고 자연수에서 일하려고 하는 걸 봤어. 미래의 남편은 할 일이 많아서 주말에는 쉬어야 해. 이런 일을 하고 쉬는 게 낫지. 엄마한테 다 말하기 정말 힘들었어. 우리 엄마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화가 날 거야. 우리 엄마는 종종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어.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은 제대로 해야 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음식 사업은 얼마나 벌어야 주말마다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 엄마가 유통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을 우리 아빠 회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량이 늘어나서 사업을 키우셨지만 요즘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당신 엄마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냉장 트럭이 많아서 제품이 상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엄마는 당신 가족 사업이라면 우리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매장은 월 매출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음식 사업을 하면서 외식 손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배달까지 하셔서 그 정도의 월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더라도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를 빌려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물주와 가게를 그만둘지 말지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머니가 그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추모일에 그 걱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원아, 제가 다 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저희 예쁜 시어머니의 얼굴이 험악해 보이시네요. 그냥 말씀하세요, 사위님.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야, 시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 시어머니가 요즘 가게 때문에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엄마, 아직도요, 해결 안 됐어. 만나야 할까? 아버지 기일에 신랑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같이 음식도 준비했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엄마는 가게 주인과 사이가 안 좋았어? 그 문제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으니까 신랑이 왜냐고 자연스럽게 물었어. 엄마는 이제 가족 같은 사위가 생기고 믿음직한 시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면서 망설임 없이 걱정을 털어놓았어. 그때부터 신랑이 점점 더 진지해지기 시작했어. 아, 그만해.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어쨌든 민호야, 다음 달은 시간 있어. 같이 여행 갈까? 내가 모든 비용을 낼게. 응, 여행 가면 좋겠어. 하지만 가게는 뭐 할 거야? 엄마, 가게 문은 절대 안 열려. 엄마는 바로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 여동생이 사는 미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여행을 제안했을 때 미래의 남편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뒤집어서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게를 닫기로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머, 잘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잘했어요. 여행을 가서 뭔가 해보세요. 잘했어요, 엄마. 자기야, 상황이 안 좋아. 왜 갑자기 시어머니 가게를 팔아버렸어? 가게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서 그냥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야기는 가게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가게를 닫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좋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어머니를 붙잡고 미친놈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는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어머니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냥 알겠다고 하면 어때요? 월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월세를 조금 더 내겠다고 하면 돼요. 지금 월세 내는 게 미안하더라도 시어머니한테 가게를 맡기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안 되면 제가 설득해 볼게요. 연락처 주시면 가서 설득해 볼게요. 아, 그만해요. 그 여자랑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포기해요. 더 말하려고 해도 그 여자는 제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해요. 저도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게를 보고 포기했을까요? 안타깝네요. 훨씬 앞을 내다봐야 해요. 월세 조금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의 말 안 되고 표정이 엄청 썩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가게를 팔아준다고 했더니 표정이 썩었어. 나도 뭔가 눈치채고 오빠 엄마 말대로 다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엄마도 힘들어하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마. 내가 밀어붙인 게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가게 내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알았어. 뭐야, 수영아. 내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듣거나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어.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 가게에 왜 그렇게 설레? 그만해. 엄마가 그냥 앉아만 있는데 오빠가 왜 소란을 피우냐? 그리고 오늘 아빠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시어머니랑 안 만나? 아니, 그럼 어떻게 한 달에 3억을 벌었어? 그게 더 황당하고 놀랍다. 아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셔.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니? 무릎 꿇리게 끌어내서 설득하려고 했어. 갑자기 미래의 남편이 미칠 듯이 눈을 빛내며 나와 어머니를 노려보았어. 미친 사람처럼 말했어. 그 말에 더 화가 났을까 가슴을 두드리며 떠드는 거였어요. 나도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 어깨를 잡고 떠드는 거 보고 눈만 굴렸어요. 몇 번이나 멈추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밥도 안 먹었어요. 엄마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아무리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그런 짓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에 뿌렸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건 너니까 떠드는 건 그만하자고요. 미안해요, 시어머니. 아직 정식 가족도 아니고 감히 선을 넘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사위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수영이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는 너무 짜증이 나서 차가운 물이 튀어서 옷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를 내려놓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미래의 남편이 주걱을 세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가야겠습니다. 그래, 민호. 어머, 갑자기 뭔 일이야? 야, 수영아, 뭐해? 빨리 민호 따라가.
제 옷도 물에 젖었어. 어머, 소란을 피우고 나서 미래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먼저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오빠, 뭐해?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차 타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로 2주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래 시어머니도 전화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들어본 그런 종류의 침묵의 이별인가 싶었습니다. 이 3일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울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제 누나. 저는 그 사람의 가게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들러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회사에 가서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갔습니다. 직원들과 그 사람이 키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우리 식당은 이미 예약이 다 찼다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모른다고만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제 언니가 그 사람과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식당에 보증금을 냈고 그 사람이 처리해 줄 거예요.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당장은 못 가고 다음 주에 한국에 갈 시간을 낼게요. 정신 차리세요. 언니가 말했듯이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무책임해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왜 우리 엄마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을까요? 왜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때는 난 그놈의 어두운 면을 몰라서 이해가 안 갔어. 어쨌든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놈 회사까지 갔어. 난 영업직이라 아침에 출근해야 했는데. 근데 내가 출근했을 때 그놈이 안 나와서 진짜 미칠 뻔했어.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정리하자고 문자랑 음성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던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보니 결혼식장 보증금도 안 냈구나. 그냥 몰랐다고 생각하고 다시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 너무 이상해. 안 나온 걸 찾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물건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놈이 그랬어. 꼭꼭 숨어있던 그놈을 만났는데 바가 많은 강남 번화계 친구들이 위로해준다며 불러준 곳 바로 그곳이었어. 야, 전민호, 여기서 뭐해? 왜 내 전화 안 받아? 야, 그럼 나는 다른 여자 만나서 재밌게 놀고 싶어서 결혼도 하지 말자. 그 새끼 보자마자 친구들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어. 너무 화가 났어. 더 심한 건 내가 본 예비 신랑은 다른 여자랑 있었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썸 타고 다녔어. 그렇게 사라져서 여자 만나면 계속 만나야지. 진짜 엉뚱하네. 야, 이상하네. 대답해. 어떡할 거야? 헤어질 거면 헤어지자. 제대로 말해. 겁쟁이 짓 하지 말고 잠깐만 달려. 야,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사람이 많은 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냥 저절로 끝났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일부러 소리 지르고 길가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결혼할 때 그렇게 사라지면 기분이 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놈은 부끄러웠는지 서둘러 나를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러는 동안 그는 같이 있던 여자에게 사과하며 언니, 잠깐 얘기하자.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해한 듯 희죽거렸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놈은 골목에 서서 마치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야,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봐. 망가진 집안의 미친놈하고 결혼해? 그럴 것 같아. 아니, 제정신이라면 그냥 엿먹었어 라고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내 회사에 왔는데 그냥 얼굴만 팔고 있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미래의 남편이 한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생각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추측했다. 그놈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옳은 말을 해서 더 할 말이 없게 됐을까? 왜 예전처럼 소리 지르는 거야? 너도 생각해봐. 그때 네 엄마가 한 말을 듣는다는 건 결국 네 엄마 늙으셨을 때 내가 돌봐야 한다는 거야. 그런 짓 하고 싶어? 야, 솔직히 말해야 할까? 수영아, 네가 그렇게 특별하고 예쁘다고 생각해? 아니, 엄마 돈 때문에 남자들 꼬시려고 한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안은 망했어. 그럼 널 볼 이유가 없어. 왜 그럴지 알지? 엄마가 가게를 내놓은 순간부터 그 자식은 자기한테 손해인 결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가게를 내놓지 말라고 한 거야. 정말 할 말이 없었어. 그 자식이 한 말에 상처받았어. 아니 전혀. 내 앞에 있는 그 자식은 인간답지 못해. 보고 말문이 막혔는데 징징거리고 낄낄거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자리에서 그 새끼 얼굴을 때렸어. 어차피 끝났으니까 끝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2주 이상 피를 흘렸어. 너 같은 새끼를 신경 썼다는 게 너무 부당하고 화가 난다. 3년 넘게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소름이 돋았고 심지어 얼굴을 맞기도 했어. 그놈 얼굴이 빨개져서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소리쳤지. 그 소리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옆에 있던 여자도 내 친구들도 야, 진짜 여자가 아니면 꺼져. 너네 수준과 비슷한 사람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살아. 알겠어? 완전 미친놈이야. 야, 제대로 말해. 사과하고 가. 우리가 다 찍었어. 수영이랑 다 찍었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냥 같이 놀았을 뿐인데. 나한테 뭘 하라고? 너희들끼리 알아내. 너희는 운이 없어. 가자. 그 일을 통해 사람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렇게 소리친 뒤에는 같이 온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담배를 입에 물고 가버렸어. 그런 모습이 그렇게 짜증나지 않아? 야, 멍청아. 나는 달려가서 핸드백으로 그 녀석의 머리 뒤를 세게 후려쳤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엄마 가게에 와. 알았지? 형, 너 미친 거야? 왜 내가 네 엄마 가게에 갔어? 왜 내 엄마 가게가 망했어? 비꼬지 말고 그냥 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알았지? 알았어.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지 보러 갈게. 그러는 동안 오늘 네가 날 때린 내 머리 뒤에 진단서를 받아올게. 그러니까 내 병원비를 낼 준비를 해. 알았지? 얘는 어떤 개야?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왜 그 녀석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 하지만 나는 계획이 있었어. 나는 그 녀석을 절대 잡을 생각이 없었어. 나는 그저 그 녀석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 녀석이 땅을 차고 후회하는 걸 정말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녀석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 그는 내가 끌고 온 엄마 가게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뭐? 가게 주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엄마 가게만 빼고 리모델링 한다고 보여줬어. 너랑 당신 엄마 불쌍해서 다시 사귀자고 했어. 이봐,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파산한 여자랑은 절대 사귀지 않을 거야. 이봐, 김치찌개는 네가 마셔야지. 너 같은 남자 만나서 미친 거야?
내가 널 여기 부른 건 너한테 자랑하려고 한 거야. 너가 배탈로 죽는 걸 보고 싶었거든. 그 애가 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제정신이야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애를 보고 모든 걸 말해주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애를 엄마 가게에 데려온 건 엄마 가게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야. 아, 여기 가게 주인이 엄마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직접 하고 싶어서 나가라고 한 거야. 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엄마가 이곳을 정말 잘 키웠어요. 저와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엄마가 건물을 팔았어요. 엄마가 건물 전체를 팔았어요. 3층 건물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 건물에 있는 가게 주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보증금과 열쇠값을 돌려주겠다고 설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애의 얼굴은 내 말을 듣고 다시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봐. 가게를 차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다고. 아, 그거 참 좋다. 어때? 이제 좀 배고프게 먹어. 내가 말했지, 네가 배탈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 오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 배탈이 나면 안 돼. 아직 더 있어. 스타벅스 알지? 스타벅스는 2층에 있고 3층에 병원이 있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해. 맞아. 3층 건물인데 스타벅스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2층이 스타벅스라는 걸 알 거야. 스타벅스가 얼마나 유명해? 스타벅스야. 아, 스타벅스는 체인점을 열고 돈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안 해. 대신 건물을 짓거나 건물주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건물 안에 매장을 연 뒤 매출의 일정 %를 건물주에게 줍니다. 게다가 3층에 병원도 있습니다. 그 애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애가 내 말을 다 듣고 내 앞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바로 말했어야지. 왜 당신 엄마가 안 돼? 왜 당신 시어머니가 안 돼? 오해하게 만드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세상에, 그 애가 우는 척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왜 울었는지 엉뚱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나와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연상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술집이 가득한 강남에서 사귀었던 여자. 직업 특성상 고객에게 싼 제품을 팔아야 하고 특히 외제차 사업은 부유한 고객이 많아요. 거기서 10살 어린 미혼 고객과 사고를 냈어요. 수영아, 지금 결혼하자고 청혼할까? 진짜 실수였어. 일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 수영아, 솔직히 그 여자 돈 빼고 다 싫어. 성격 이상하고 나보다 10살이나 많아. 수영아, 나한테 괜찮다고 하면 헤어질 거야. 알았어. 내가 미친 거야. 타이밍이 우리 집을 망가뜨릴 것 같아서 바꾼 거야. 아니, 돈 때문에 나한테 안 될 것 같아서 바꾼 거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진짜 더럽지 않아? 그 남자가 맞다면 손님하고 사고 나고 엄마가 가게 문 닫는다고 해서 뭐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 돈에 미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로 바꿨지. 하지만 내가 미친 게 아니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알았어. 자랑했으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 자랑하고 싶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한 헛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래. 알았어. 다시 만나지 말자. 그리고 애 낳으면 아빠가 될 거야. 정신 차리고 쓰레기 같은 짓 그만해. 야야, 잠깐만. 수영아, 정말 그 여자 싫어. 수영아,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제대로 내버려 두었어. 언젠가 벤츠가 나올 줄 알았고 다시 내 인생을 살다가 그 쓰레기 같은 놈 소식을 들었어. 야, 그 놈 이혼했다고 들었어. 이번에 그 딜러에서 차 계약했어. 아, 그 딜러가 나랑 같이 간 걸 기억하고 너한테 전화라고 했어.
그놈이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어. 웃기지 않아? 그냥 만나는 거야. 정말 만나는 거겠지. 그놈이 사고로 결혼한 여자하고 이혼했다고 했어. 하지만 이혼 사유가 더 충격적이어서 당연히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들 들었겠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더 충격적인 건 그 자식이 그 자식보다 어리다는 거야. 더 웃긴 게 뭐야? 그 자식이 주식에 이런저런 투자해서 돈 많이 잃었잖아. 그래서 그 여자는 불륜 사실을 다 무시하고 그 자식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잃었다고 하면서 밀어붙인 거야. 결국 그 자식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어. 자기가 한 거니까 그 사람은 다시 가서 일하겠다고 할 거야. 인생이 너무 피곤해. 그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 어디서 들어온 거야?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애가 없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 여자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다면 이혼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외제차 판매부터 온갖 소문을 퍼뜨렸어. 고객인 나와 사고를 치고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했어. 어머, 그 여자가 정말 날 속였어. 그 언니 만나서 절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럽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르겠어. 결국 그놈은 취직도 못했다고 했어. 예상대로 자기가 한 거야. 그 빌어먹을 놈은 자기가 한 짓을 갚는 거야. 친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잤던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우리 엄마 건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보게 되었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 싶었어. 그런데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았어. 매장 안에 퍼진 술 냄새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고 사람들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엄마와 언니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목이 집중되었어.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옷차림이 초라한 남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쓰러져 있더라고. 마치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와 똑 닮은 모습이었지. 그는 시끄럽게 떠들며 난 건물주 아들이야. 이 건물은 내 거야. 라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어.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선글라스를 쓴 채 지켜보기만 했어. 다행히 선글라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했겠지.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그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이름을 대기만 하면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걸 하며 경찰에게도 큰 소리로 고집을 부렸어. 그런데 술에 취한 채 이름을 말하려던 그 순간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급히 나타나 그를 데리고 가려 했어. 결국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 아, 이 사람이 그 남자가 맞구나 싶었지. 목소리며 생김새가 너무나 닮았거든. 생각해보면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우리가 모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 글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할게.